자, 두 번째 주전부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거 지금 10만 원에 시초가 상장해가지고 30만 원 넘었어요. 이거 공부한다고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따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수그룹주가 요즘에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로 또 상장을 했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주가 굉장히 잘 갑니다. 오늘도 아마 상한가 기록했죠. 요거 계속해서 봐도 되는 건지 한번 OX를 들어볼 텐데요. 현 시점에서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가는 말이 더 간다. 근데 이게 지금 가는 말인데 네. 내일이라도 올라타야 되는 거냐. 오늘까지 상한가 갔는데 OX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요건 또 X입니까? 이래서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네.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김태성 이사님부터 X를 들어주신 이유는 뭡니까? X를 들긴 했는데 찝찝한 X.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한때 한참 물어봤을 때 지금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비싸다. 때 그 찝찝함. 그러니까 좋은 거는 확실하고 그리고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인사드리면 또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과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 X를 좀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엔 이제 이 이수 스페셜 케미칼 사업명도 참 어려워요. 예. 네, 누구는 또 이쁘다고는 하는데 저는 사업명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느낌이 받아요. 일단 뭐 이수화학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물적 분할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OCI하고 지금 이수 그룹이 지금 비교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수 그룹은 왜 이렇게 좋은데 OCI는 왜 떨어지나요? 혹은 이수 그룹이 또 OCI처럼 되는 게 아닐까요? 또 이러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데 일단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OC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분할 이야기가 좀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신뢰를 많이 못 받았던 상황. 하지만 이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배구조가 조금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의 이제 분할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 좋은 평가를 또 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두 기업의 이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조금 컸던 것이 이번 상승의 주요한 이유가 아니었나. 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사용권 차장님이 잘못해서 네. 5를 주셔가지고 바로 5 수정했습니다. 넣어주셔서 네. 제가 살짝 설렜거든요. 네. 근데 역시나 X로. 네. 요 그 사명 관련해서도 네. 아까 뭐 언급해 주셨다시피 스페셜티 케미컬 하는데 스페셜티가 약간 전문 뭐 이런 뜻이잖아요. 전문 케미컬 그러니까 2차 전지만 전문으로 하는 화학 회사다. 약간 그렇죠. 이런 뜻인데 이러면 좋은데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좀 어렵기도 하죠, 사실은. 너무 어렵고 길어요. 너무 어렵고 길다. X를 들어주신 이유는요?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케미컬 지으라고 해서 10자를 채웠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고요. 네. 이 종목, 이런 종목을 사실 오를 들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X를 드는 게 욕을 덜 먹더라고요. 그런 건 농담이고요. 네네. 일단 이 기업이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유망해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전에 비해서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특히나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정말로 유튜브에서도 너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전부 다 굉장히 해박한 지식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스페셜티 케미칼이죠. 정말로 이제 정밀화학 쪽에서 2차 전지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 뭐를 하느냐? 전고체 배터리예요. 우리가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우는 전고체 배터리인데 전고체 배터리가 왜 좋으냐? 전해질이 고체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훼손됐을 때에도 형태가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된다라는 말인 즉슨 폭발이나 화재 위험 이런 것들로부터 현저히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지는 터진다, 화재 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그런 것들로부터 안정성을 추구해야 되는 물질들을 그만큼 배터리를 만들 때 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뭐가 대신 들어가죠? 활물질, 양극재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더 많은 거리를 주행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전고체가 이제 꿈의 배터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전지 소재 포함해서 전해질 원료인 황화 리튬이라고 해요. 우리가 Li2S라는 물질인데 이게 핵심적으로 전략 사업화 생산하겠다라고 해서 인적 분할을 해서 이 회사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황화하고 리튬이라는 물질이 각각 그냥 떨어져서 지네끼리 있을 때는 싸요. 근데 이걸 화합물 형태로 Li2S라는 물질을 만들면은 굉장히 비싸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비싼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업을 분할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주목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다고 이수화학 또 하나 있죠, 기업. 원래 기존에 이제 있었던 법인이죠. 그게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거기가 석유화학 외에도 그린바이오, 수소 이런 사업들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도 그냥 전통화학으로만 떨어져 나갔으니까 안 봐야지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향후에 수소, 그린바이오 이런 쪽들 분명히 또 순환매 섹터로 들어가서 성장 산업으로 편입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올랐어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나온 뉴스들을 좀 찾아보니까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물론 아직은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얘기예요. 예. 거기에서 일단 2차 전지 연구단의 박준호 박사, 허영준 연구원이 간단 합성법이라는 걸 개발했다고 밝혔어요. 이게 양산화 관점에서 유리한,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황화, 리튬 이런 것들을 기존에 들어가던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가서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이전을 할 계획이다라는 뉴스도 나왔어요. 물론 아직 전고체 배터리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조금 먼 일이기는 한데 이러한 뉴스들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와 있는 주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런 전고체 배터리로 가지 않는 단계에서 황화 리튬 지금은 비싸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이런 것들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싸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매수하는 주가가 급등하는 만큼 향후에 정말 실적도 이렇게 나와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망한 건 맞다라는 말씀도 같이 동시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사실 그 에코 때도 욕 많이 먹었어요. 아니 밸류에이션 네. 비싼 건 비싼다 그러는데 맞아요. 네. 가는데 왜 자꾸 비싸다 그러냐라고 하고도 2, 3개월을 더 가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방송에 뭐 나와서 진짜 뭐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을 생각하면 비싼 건 비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시장에서 만약에 선택을 받아서 수급으로 그냥 쭉 밀어버리고 개인들이 너무 좋아해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은 어떻게 네.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에코 프로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까? 저는 열어둬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또 성향 찾아서 또 수익을 내보는 리스크를 테이크할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이 주식이라는 게 확률 게임이잖아요. 예. 매수가 없으면 매도가 없기 때문에 저는 만약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마음에 드신다. 그리고 성장성에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신다라고 하면 예. 매매를 하셔도 괜찮다. 대신에 손절을 거셔야 되고 일단 첫 번째로는 손절을 거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이 주식을 하다 보면 꿈의 땡땡, 뭐 세계 최초 땡땡 네. 이런 거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거든요. 주가도 좋아요. 그런데 그게 한번 배신을 때리면 좀 심하게 때립니다. 아, 주가가 팍 심하게 밀려요? 그리고 길게. 왜냐하면 꿈의 땡땡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사실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 기업이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발전하는데 거기에 이제 좋은 점수를 주는 건데 이제 그런 것에 흥미가 좀 떨어지거나 혹은 제2의 2차 전지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섹터가 나오게 되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또 급격하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재 쪽은 실제로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실적을 보이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예. 밀리더라도 조금은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이 마인드가 필요했다면 일단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안 좋다라는 것보다는 너무 먼 미래의 성장성을 지금 저는 반영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뭐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춰서 가져가야지 이러한 전략보다는 일단은 덜어내고 다시 산다 생각을 하셔야 예.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분할 상장 10일 만에 3배 올랐습니다. 요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까 좋은 말씀 진짜 손절 딱 타이트하게 걸어놓고
그런 다음에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이수 그룹주가 꽤 잘 나가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이수화학,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또 반도체 기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수 페타시스. 요 이수 그룹주 중에서 혹은 우리가 모르는 종목들이 있으면 좋은 가장 이 이수 그룹주 내에서 좀 탑픽으로 꼽는 종목들이 하나씩 있으신지 궁금한데 사연관 차장님 있으세요? 네, 일단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저는 이수 페타시스 이수 페타시스? 네,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MLB 이거 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아니고요. 예. MLB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장비용 기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유선통신 장비용보다 지금 훨씬 더 데이터 센터 쪽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예전엔 주로 통신용으로 많이 나갔던 이런 부품들인데 거기다 더불어서 미중 분쟁의 반사수혜까지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MLB 같은 메인보드 기판 자체가 거의 중국에서 80% 이상이 생산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수혜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거기다 이번에 또 주가가 이렇게 펌핑되고 있는 이유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쪽에 AI 가속기 이런 쪽의 수요가 증가가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고객사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이 이수 페타시스가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이 될 거예요. 거기다 이미 뭐 구조 조정도 예전에 힘든 시기에 다 단행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는 뭐 일본 이런 업체들 다 철수하고 중국 업체 퇴출되고 그러면서 우월적인 지위를 그동안 누려왔고 그로 인해서 역사적인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조금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엔비디아 효과로 추가적으로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주 잔고도 많고 실적도 굉장히 크게 펌핑을 계속 해나갈 테지만 그래도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했을 때는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좀 가격대를 한번 드리자라고 하면은 매수 가격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5일선에서 11선 사이 정도의 조정을 조금 기다려서 분할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플러스 20% 정도의 목표 수익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되 손절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한 10에서 13% 정도에서는 손절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 페타시스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목표가 한 20% 더 보신다는 거죠? 5일선 내지 11선의 조정을 받고 매수한 이후에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네. 아하,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주면 네. 그때 매수해서 거기 기준으로 목표가 20% 정도 더 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혜연이 님이 페타시스 지난주에 팔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참 네. 주식이 이래서 어렵습니다. 사실 좋은 종목 발굴하는 건 상대적으로 쉬운데 맞아요. 네.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요거 진짜 어렵습니다. 자, 어느 정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김태성 이사님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만약에 뭐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네. 만약 요거에 대해서 접근 방법이나 투자 포인트 이런 거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 불과 5분 전에 제가 X를 들어놓고 예. 또 이수 그룹 내의 탑픽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로 드리는 게 맞나 싶은 네. 저희 자괴감도 드는 그래서 제가 상황이긴 좀 하나. 그게 퍼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네, 앞에 상황이긴 포장을 하나.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상황이긴 하나 그래도 예. 돈이 가는 쪽으로 트레이딩 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1분기에 뼈저리게 느꼈지 않습니까? 아마 에코프로 BM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저는 수익을 많이 못 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뭐 수익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지금 2차 전지 훈풍에 따라서 좋은 타이밍에 인적 분할 성공을 했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전고체 관련 테마주들의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또 대장주에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상한가 왔기 때문에 내일 아마 시초 갭상승까지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 위치에서 제가 쫓아가자라기보다는 아무리 좋은 주가라도 결국 조정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사니까 올라가네. 여기서 살까? 그보다도 조금 기다리면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주겠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저는 기다리신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던 시대의 흐름상 전기차로 가는 상황, 전기차로 가면서 2차 전지 혹은 관련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를 지금 돌아주고 있기에 저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가격 들으면 되게 속상하실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27만 원 이하의 조정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릴 것 같습니다. 27만 원대 7만 원. 조정까지 네. 기다린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가격대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이 기업의 어떠한 이 근본적인 가치가 흔들린다라기보다는 단기간에 수급이 너무 몰렸기 때문에 수급의 이동에 따라서 가격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지금 가격에서 뭐 40만 원 가야지, 50만 원 가야지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전략일 것 같아서 저는 차라리 27만 원 이하에 내려왔을 때 우리가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제가 원하는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그때야말로 45만 원, 50만 원대까지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분은 이수 페타시스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에코프로의 뭔가 향수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또 이쪽을 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이수그룹주의 종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